지난 봄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 상당수가 지금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는 더디고 일상 회복은 멀기만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로봇 바리스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로봇이 운영되지 못한 기간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천시가 부관면 반정리에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이 혈액 공급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혈액 보관과 공급, 비상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 대다수가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개월째 머물며 집에 짐이 늘었고 맞지 않은 동선에 다치기도 하는데요. 집을 빨리 지어 나가고 싶어도 비용이 부족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 이마면의 한 임시주택. 구순의 어르신이 살고 있습니다. 허리를 펴기 힘든 이 어르신은 난방을 조절하기 위해 수시로 식탁 밑을 오가고 있습니다. 늘어난 짐을 최대한 정리해봤지만 좁은 공간 탓에 동선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가다 부딪히는 일이 잦아 다치기 일쑤입니다. 이거 많이 어떤 아줌마는 또 이거 냉장고 문 열어 그러니까 어제 수술하 이걸 가위 툭 튀노니까 채통요 비설이 요 봐가지고 이제 다 나갔다대 떨어졌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생깁니다. 빨래를 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속옷은 햇빛에 말리지도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에서도 조심합니다. 일찌감치 이곳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았고 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늘어난 건 나빠진 건강과 눈물뿐입니다. 이게 팬 내리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서 새벽 4시면 되면 이 창문을 다 열어놔야 돼. 열어놓으면 밖에 공기 들어오면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 지금 다리 허리 다 불편한데 좀 넓으면 언제 내가 저 집을 갖고 매일 앉아 울어. 슬퍼갖고 맨날 울고.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3개 기관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피해 응답자의 82.3%는 복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17.7%는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이었습니다. 주택이 전소됐을 때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은 성금까지 합해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 문제는 집을 짓는데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드는데 보상금만으로는 예전의 집만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10일 안동시의회는 산불 피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원 기준과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시행령의 역할이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분들 목소리를 재건위원회에서 바로 담아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실제로 그동안 NDMS에 다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걸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달라. 11일 나온 시행령안에 따르면 피해자 단체 추천과 피해 지자체장 추천으로 총 2명이 재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산불특별법 시행령안. 주민들은 만족하며 바라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로봇 바리스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소멸,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로봇이 운영되지 못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월 300만 원대의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 구립 그림책 도서관 1층 카페는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 단체가 재정 악화로 지난 8월 31일 운영을 해제하면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2달간 정상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운영 주체인 대구 수성지역 자활센터가 지난 10월 1일 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운영 시작 직전인 9월 29일 로봇의 오류가 발생했고 결국 10월 15일에야 수리가 완료되면서 운영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장기간 운영이 멈췄지만 로봇 임대 계약에 따라 월 300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미운영 기간 동안에도 전액 지불됐습니다. 운영 공백과 고장이 겹치면서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임시 근로자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고가 로봇의 고장으로 인해 한 달 가까이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장 기간 동안 서비스의 품질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이는 로봇 도입 이전에 긴급 대응 및 유지 보수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수성구 지역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성문화재단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현재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 서비스 중단에 대해 연휴 기간이 길어 수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로봇 업체와 협의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료 지급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로봇 렌탈 업체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총 4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 사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계약 기간은 렌탈료를 지급하는 게 일반 민법이나 다른 법률상에도 이제 타당하고요. 그리고 로봇 업체는 고장 다음 날 출장을 나갔습니다. 나갔지만은 그때 당시에 즉시 이제 고치지를 못하고 추석 연휴. 대구 수성구의 로봇 바리스타 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소멸,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장기간 운영 중단 속 임대료 전액 지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영천시가 도내 최대 규모의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구부터 교육, 보급까지 한 번에 가능해 내륙 지역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울에도 따뜻한 온실안. 초록빛의 바나나 잎과 파파야 열매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평소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돼 접근이 제한됐던 온실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지금 밭작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다른 아열대 작물로 재배를 좀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천 기후가 계속 그 아열대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천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간면 반정리 일원에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 148억 원이 투입된 스마트팜 단지는 축구장 5개 크기, 3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연구온실 4동과 관리관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선 애플망고와 바나나, 파파야 등 20여 종의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가 이뤄지고 농가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법이 개발됩니다. 또 창업교육과 실습용 임대 온실까지 갖춰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경북 최대 규모의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가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 작물 창업교육과 실습형 임대온실 운영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 키워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농업 위기 극복에 나선 영천시. 국내 아열대 농업을 이끌 거점 도시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이 혈액공급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는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지역 정치인, 의료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혈액공급소는 지역 내 혈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신속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혈액 보관과 공급, 비상 상황 대응, 지역 병원 간 협력 강화, 혈액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동 탁구 전용 체육관 개소식이 11일 진행됐습니다. 용상동에 자리 잡은 탁구 전용 체육관에는 내부에는 최대 16대의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탁구장과 관리사무소,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동시는 그간 시설 부족으로 충분한 활동이 어려웠지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건강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예천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성과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예천 DMO는 주민이 주도의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 해결하는 모델로 예천군은 올해 97차례 논의를 거쳐 주민과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강화와 함께 삼강, 회룡포 거점 활성화, 스토리푸드 개발 등으로 지역관광 수용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주시가 번개들과 개산들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 생태 자산을 교육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번개들과 개산들은 산과 하천, 습지, 들녘이 조화를 이루는 영주의 대표 생태 공간으로 보전 가치와 교육적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생태 보전 전략과 주민 참여형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영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폐교였던 이산 동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실내 교육, 회의, 체험 공간과 야외 캠핑장과 무대, 잔디 광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영주시는 주민의 소통과 협업을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거점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6 UIAA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립니다. 청송군 중앙산변 얼음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산악연맹과 대한산악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상북도 산악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청송군은 이번 대회를 국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마을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대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송군은 대회장 주변에는 지역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체험 프로그램,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해 선수와 관람객,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지역 공동체 상생형 스포츠 대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산시가 2025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도시재생 종합 성과평가 운영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70여 개 준공사업지 중 단 한 곳만 받는 최고 영예로 경산 서산길 청년문화마을이 운영성과,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근대 한옥 복원 기반의 서산카페 운영, 웹툰 만화산업과 연계한 경산 웹툰 창작소 조성, 주민중심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체계 등으로 전국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대구 동구가 최근 효목 지하차도에서 효목 내거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옹벽과 방음벽의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은 노후하고 거대한 옹벽과 방음벽 때문에 미관 개선 효과가 적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옛 소목골의 가가호호 모습과 공동체의 따스한 온기를 표현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이 도시 미관 개선과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